자, 지금부터는 교과서 70페이지 이후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개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시작을 합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라는 값이 뭔가 관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제로의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4인데 이 두 근값과 계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는 3이 되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4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두 번째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제로의 경우에는 근의 공식에 넣으면 두 개 이제 허근이 나오겠고 이 두 근도 한번 더해 봅시다. 자,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없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1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3i 1 마이너스 3i 제곱. 그래서 내용을 요거는 이제 이어서 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겠죠. 자, 이때 근의 값과 이 두 근의 값들과 두 근의 값에 의해서 나온 이 합과 곱의 값과 그 다음에 계수들 사이의 관계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두 근의 합 3은 바로 계수들 중에 x 앞의 계수값과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곱은 바로 상수항의 값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는 x 앞의 계수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 곱은 상수항 값과 같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끌어볼 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 두 근의 합은 바로 2차 방정식의 x 앞의 계수 이 부분이고, 두 근의 곱은 바로 상수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즉 이제 다시 써보면 x 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합이 마이너스를 빼고 3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인 경우는 플러스인 거 봐서는 앞부분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퀄 0,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 본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전체의 경우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화된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두 해를 근의 공식에 나왔을 때 이 두 해가, 자, 이렇게 두 값이 나오겠죠. 그럴 때 이 두 값을 더하고 곱해보면 확인이 되겠죠. 자,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이 a분의, 자, 이 부분은 더하다 보면 루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얘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2b. 결론은 a분의 마이너스 b 꼴이 자, 이어서 곱하기도 해봅시다. 알파 베타. 자, 두 개의 값을 서로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4a 제곱, 분자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고 마이너스 루트. 자, 가운데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b의 제곱,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요 뒤에 거에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퀄 4a제곱 b제곱 없어지고 4ac가 되네요. 자, 약분을 하면 없어지니까 a분의 c. 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두 분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즉 맨 앞에 x제곱하면 개수 a로 x 앞에 개수를 나누고 나서 마이너스 값이네요. 자, 두 분의 곱은 역시 a로 나누고서 c 값이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x 앞의 개수가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이 경우도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이 됐는데 x제곱 앞에 개수가 있는 경우는 그 개수 값으로 x 앞의 개수를 나누고 상수항의 개수를 상수항을 나누었을 때 합과 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점은 합의 경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앞의 개수에다 a로 나누고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네요.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내용에다 한번 적어보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즉, 2차 방정식이 일반적인 값으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가 되고, 그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자, 두근의 합은, 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최고창의 개수로 x의 개수를 나누면 되죠. a분의 b에다가 보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두 분의 곱인 경우는 앞에 개수로 상수항을 나눈 값 a분의 c가 되더라.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제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의 두근의 합은 두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합한 값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죠. b값이. 그래서 얼마? 2분의 3이겠구나 나오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상수항값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조금 단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은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을 물었네요. 자, 이런 값은 어떻게 처리할까? 자, 위에서 배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우선 두근의 합을 알고 있죠.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 두근의 곱이 얼마냐? 2분의 상수 마이너스 4죠.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 값과 곱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앞단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얘는 합과 곱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죠.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과 같은 식이므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네요. 계산해주면 4분의 9 플러스 2 그러면 4분의 17 답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도 계속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도 뭐 그대로 어렵지 않게 느낌이 오는데 자, 그냥 통분만 해주면 그대로 분자가 올라가면 합과 곱의 형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플러스가 되고 자, 분수분의 분수 형태의 번분수죠.
자, 이럴 때 번분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안쪽 길이 곱해서 분모에, 바깥쪽 길이 곱해서 분자에.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자, 자, 다음은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최고차인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겠어요? 두근이 우선 그 인수분해 꼴에 의해서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다면 당연히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는 제로라는 꼴에서 두근이 나왔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앞에는 그대로 1로 처리가 되겠죠. 자,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x 앞의 계수가 두근의 합이고 상수항이 두근의 곱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도 확인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두수 알파 베타의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이퀄 제로로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자, 두근이 1 플러스 루트 2i, 1 마이너스 루트 2i인 이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인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구하라. 너무 쉽죠? 그대로 x 제곱 마이너스 x 앞의 계수가 누굽니까? 두근의 합. 얼마죠? 두근 더하면 2네요. 2x. 자, 상수항은 두근의 곱.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 마이너스 곱하면 2i 제곱. 그러면 얼마가 돼? 1 플러스 2. 3이에요. 이퀄 0. 바로 한 줄 만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2차 방정식 여기까지입니다.